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집무실에 와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조 전 원장 역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CCTV엔 조 전 원장도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내란 사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다른 말을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당시 신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는데 조 전 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도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22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30분이 채 되지 않은 밤 10시 53분 전화 대기를 하던 홍 전 차장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 국정원이 이들 중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눠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직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문건을 작성한 곳은 과거 대공수사를 맡았던 안보 담당 부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 약 30분 뒤 조 전 원장은 실제로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 5명과 정무직 회의를 열고 계엄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걸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원장의 당일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